추석 연휴가 끝나고 이혼 소송에 대한 관심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 코로나 시기에 줄어들었던 명절 이혼이 다시 증가할 거란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요. 명절 전후에 어떤 이유로 이혼이 증가하는지 백재승 변호사와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이번 추석 연휴 코로나 팬데믹이 사실상 끝나면서 가족과 친지와의 만남이 본격적으로 다시 늘어났습니다. 때문에 코로나 시기에 줄어들었던 명절 이혼이 다시 늘어날 거다 이런 전망이 있는데 실제로 이혼 관련 소송이나 협의 이혼 접수가 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예, 통계청에서 2012년부터 2021년까지 10년 동안 조사했던 통계 자료를 보면 월별 이혼 건수를 따졌을 때 10월이 가장 이혼 건수가 많았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10월에 추석 명절이 끼어 있거나 또는 추석 직후니까 추석 직후에 이혼 접수가 증가한다는 그런 해석들이 있는데요. 그러나 그 통계청 조사 자료만으로 추석 이후에 이혼이 증가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데요. 왜냐하면 우리가 통계청의 이 조사 자료를 볼 때 크게 두 가지를 염두에 두고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첫째는 그 통계에 협의 이혼뿐만 아니라 재판 이혼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고, 둘째는 이혼 신청이 접수된 시점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혼 신고가 완료된 건수를 기준으로 한다는 건데요. 우리가 재판 이혼을 하게 되면 소송 기간이 6개월에서 1년 이상까지도 걸립니다. 네. 협의 이혼 신청도 신청을 접수하면 바로 이혼이 되는 것이 아니라 상당한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10월에 협의 이혼 신고가 완료됐다. 그러면 실제로 그 협의 이혼 신청이 접수된 것은 4월에서 7월 정도 사이였을 거라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계청 조사 자료를 근거로 추석 명절 직후에 이혼 접수가 증가한다는 내용은 사실과는 조금 다릅니다. 그렇군요. 자, 아무래도 명절 연휴 땐 오랜만에 가족들이 함께 모이기도 하고 여러 얘기도 하고 접촉이 많은데 가족 모임과 이혼 증가가 좀 연관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예, 통계적으로 봤을 때는 명절과 그 이혼 증가 사이에 거시적으로 봤을 때 직접적인 인과관계는 없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네. 그러나 미시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실제로 이혼 소송 재판을 했던 사례들을 살펴보면 가족 모임 과정에서 발생했던 다툼이나 그 다툼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상대방 배우자가 보여준 모습, 이런 것들을 이혼의 유책 사유로 주장하는 사례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요즘은 과거 시대만큼 대가족이 모이는 경우도 별로 없고, 그래서 여러 사람이 모이게 되면 아무래도 평소보다 신경 써야 될 일도 많아지게 되고 부부 간에 의견이 통일되지 않는 일도 많이 생길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다툼에 생길 소지가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네. 추석 연휴 전후로 이혼 관련해서 뭔가 좀 상담 건수가 늘어나는 추세다 이런 말이 있는데 어떤 내용으로 상담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예, 사실은 협의 이혼이나 재판 이혼이든 간에 부부 사이에 갑자기 한두 번의 큰 싸움이 벌어져서 네. 그 일 때문에 부부가 이혼하게 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네. 실제 이혼 사례들을 보면 작다면 작다고도 볼 수 있는 그런 갈등과 감정들이 쌓이고 쌓여서 결국 이혼에 이르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일선에서 이혼 상담을 해보면 가족 모임에서 갑자기 전에 없었던 갈등이나 싸움이 생긴다든지 그런 건 별로 없고, 다만 원래부터 부부 사이에 갈등이 누적되어 가고 있었던 상태에서 추석 연휴를 맞아서 가족 모임을 갔다가 그 어떤 계기가 생겨서 이혼까지 결심하게 되는 것뿐이죠. 원래는 화기애애했는데 추석 때 며느리는 전부치고 남편은 쉬었다. 그래서 이혼하고 싶어졌다라든지 네. 시댁에는 며칠 머물렀는데 처가댁에는 며칠 예. 머물렀다. 그래서 이혼을 하고 싶어졌다든지 그런 건 없습니다. 네. 그럼 이혼 사유에 대해서 좀 궁금한데 명절 이혼, 소위 명절 이혼이라고 칭한다면 예. 고부 갈등, 장서 갈등 여러 가지 갈등 요인이 있잖아요. 이런 갈등들은 이혼 사유로는 인정받습니까? 어떻게? 예, 우리 민법 제840조 네. 그 재판 이혼 사유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고부 갈등과 관련된 규정도 있는데요. 정확히 하자면 고부 갈등이나 장서 갈등 자체가 이혼 사유에 해당된다기보다는 네. 고부 갈등 과정에서 며느리가 시부모님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이런 것은 민법 제840조 제3호의 이혼 사유에 해당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시부모님이 며느리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는 840조 제4호의 이혼 사유에 해당될 수 있고요. 여기서 심히 부당한 대우라는 것은 혼인관계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의 폭행이나
학대, 모욕 이런 것들이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고부 갈등이 있다, 사이가 좋지 않다라는 정도로는 이혼 사유에 해당되지 않고요. 예를 들면 우리 법원은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시댁에 좀 더 자주 와라, 가사노동을 해라라고 요구하면서 폭언을 한 경우, 그 정도로는 이혼 사유에 해당될 정도의 유책 사유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가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앞서 설명해 주신 법에 나와 있는 이혼 사유가 해당이 안 되는 사람은 이혼을 못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예, 법에 정해진 이혼 사유는 재판 이혼을 할 때만 네.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이혼법은 원칙적으로 유책주의를 채택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유책, 그러니까 잘못이 있는 경우에만 재판 이혼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반대로 말하면 잘못한 게 없는 배우자를 상대로는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는 뜻이죠. 단순히 부부간의 사랑이 식었다든지 그래서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든지 이런 사실만으로는 재판 이혼을 할 수가 없고요. 다만 협의 이혼을 하는 경우에는 이런 이혼 사유가 요구되지 않습니다. 뭐 성격 차이에서 그렇죠. 예. 네. 협의 이혼은 상대방의 동의만 있으면 예. 협의만 되면 이혼을 할 수 있습니다. 네. 자, 명절로 인한 갈등, 뭐 실제로 이혼 소송까지 하게 된 구체적인 사례가 좀 궁금한데, 이혼을 한다면 그 전에 반드시 고려해야 될 점들, 또 조언까지 있다면 좀 해주십시오. 예, 물론 부부가 이혼하지 않고 잘 사는 게 제일 좋겠지만 꼭 이혼을 해야겠다고 판단을 했다면 아무래도 협의 이혼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게 좋습니다. 주변 사례들을 보면 협의 이혼을 한 경우에는 이혼하고 나서도 자녀의 문제라든지 이혼한 부부들끼리 계속 친구처럼 지내면서 네. 관계가 유지되는 경우가 있지만 재판 이혼을 한 경우에는 그런 사례가 없거든요. 재판 이혼은 양 당사자의 모두에게 상당히 괴롭고 상처가 많이 되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되도록 협의 이혼을 하되, 협의 이혼도 한번 절차를 마무리하면 되돌릴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나에게 어떤 권리가 있는지 충분히 확인해보고 결정해서 진행하는 게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